안녕하세요. 여수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오광석입니다. 이번에는 여수에서 현명하게 상가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고객분께서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서 문의하시기를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하나 사려고 하는데 괜찮은가 하고 물어보십니다. 우선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뭐라고 조언해 드려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한 거죠. 우선 지역은 어디인지, 어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인지, 그 아파트의 건축 연도나 세대수라든지, 투자의 방향성은 어떤 것인지, 미래에 대한 건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라도 알아야 투자의 적합성에 대한 갈피를 잡을 수 있을 텐데, 제반 조건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단순하게 접근하기에는 너무 피상적이었던 겁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상황을 대부분 숨긴 채 알고 싶은 부분만 단편적인 사항에 대하여 단답형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은 자신의 준비 자금과 투자에 대한 마인드, 투자 희망 물건의 세부적인 사항에 조사하여 문의하셔야 그나마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세부적인 의도를 숨긴 채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단답형 질문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단순한 답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브리핑해 드리는 내용은 가장 기본적으로 참고해야 될 사항이고요. 초보 투자자를 위한 단순한 저희 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외에도 각 상가 또는 건물마다 위치마다 투자의 목적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꼭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야만 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 분야에서 오랜 세월을 경험한 노하우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상가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금 관계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할 건 기본이고요. 여기서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하고 투자의 기본 방향과 고민해봐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브리핑해 보겠습니다. 우선 상권과 입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은 상권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화와 용역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입니다. 상업상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이기도 합니다. 입지는요,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상권 분석은요, 주변의 상업시설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입지 분석은요, 교통 등 위치적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우선 여수의 상권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중앙동 권역이 최초의 상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수산업의 쇠퇴로 점차 힘을 잃어갔고요. 여수 최초의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여서동 상업지역이 떠올랐으나 학동 상권으로 양분되었고 최근에는 무선 상권과 웅천 상권으로 나눠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힘을 잃었던 중앙동 상권은 여수의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2012년부터 종포 해양공원과 몇몇 점포들의 선전으로 다소 회복되는 분위기였으나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접어들면서 어느 상권을 불문하고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권이 좋다고 해서 모든 상가의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상권이 낙후되었다고 해서 모든 상가가 낭패를 보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어떤 상가는 상권과는 별개로 외떨어진 곳에서도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는데 이를 단순하게 상권의 분석으로 모두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상권도 중요하지만 상권 분석을 기초로 하여 업종에 따른 입지 분석이 더 쉬워져야만 제대로 된 투자 분석에 접근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학동 중심 상업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입점한다면 아주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는 유흥주점을 할 수 없듯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원룸 집중지역에서 세탁 편의점을 입점한다면 괜찮은 업종 선택이라 할 수 있겠지만 중심 상업지역에서의 세탁 편의점은 약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는 월세 부담액과도 연관이 밀접한데요. 세탁 편의점을 입점하는데 월세를 300만 원씩 내면서 운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각 업종마다 한계 월세 부담액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거죠. 임대인이 통상적인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투자금 대비 임대 수익률만을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월세를 책정해서 임차인의 한계 월세 부담액을 초과하여 임대를 놓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상가 또는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감안해서 대출 이자보다 높은 3에서 5% 이상의 투자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그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높은 월세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위치에 좋은 상가 또는 건물을 샀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월세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상가에서 그리 높다고 생각하지 않은 월세를 부담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임차인은 행운을 얻은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철저하게 투자자, 임대인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정작 그 상가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월세를 내야 하는 임차인의 입장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임대인의 투자 수익률은 어찌됐든지 간에 장사를 해서 벌은 수입으로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직원 월급은 물론 내 인건비까지 빼고 나서 남는 돈으로 월세를 감당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남는 돈이 있어야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재료비와 직원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월세를 내고 나면 임차인 본인의 인건비도 안 남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망한 장사입니다. 차후에 부가세와 소득세까지 내고 나면 정작 그곳에서 열심히 일한 임차인은 임대인이 월세를 주기 위해 자선사업을 하다못해 본인을 희생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임차인의 사업 이익과 상충하는 과다한 월세는 임차인이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받고 싶은 월세와 임차인이 낼 수 있는 월세는 균형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이상 열거된 상가들은 주거용 또는 레전스 호텔을 배우로 업고 있는 전통적인 투자용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분양하는 회사 담당자들은 분당과 판교 등 수도권에서 유행하고 있는 스트리트형 상가라는 그럴듯한 각종 미사옥으로 현혹합니다. 현혹했죠. 과연 스트리트형 상가라는 것이 좋기만 한 걸까요? 스트리트형 상가라는 것은 아파트 단지에 외벽을 빙 둘러가며 상가가 늘어져 있는 것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화려한 외형을 자랑합니다. 문제는 본질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인데도 공급만 많다는 것입니다. 유유수유가 몇 가구 정도이니까 상가의 공급은 어느 정도가 적합하겠다는 것에 대한 분석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정작 핵심은 비켜간 채 엉뚱한 데 공을 들이는 것이고, 문제는 이런 위험이 고스란히 분양을 받는 이들에게 전가된다는 데 있습니다. 입주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록 빈 점포들이 수두룩하게 쌓여가는 상태, 이걸 어떤 시그널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용객들의 특별한 외부 유입 요인도 없어서 단순히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지나지 않는데도 과도하게 많은 상가를 배열하고 전용 면적을 9평에서 12평 정도의 5억에서 6억 원 정도의 분양가를 쉽게 넘나듭니다. 이런 공급 분양 가격은 수도권이나 세종시 같은 특수한 상권에서 나타나는 가격 구조인데도 여수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가의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호황기의 흐름을 타서인지 너나 없이 별다른 노력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황금의 파이프라인을 기대하면서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분양받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상가가 빈 점포인 상태로 임차인의 손길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고, 임대인들은 본인들의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을 실현하기 위한 고가의 임대료를 포기하지 못한 채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경기 상승에 편승한 임차인의 발길을 기다리며 대출 이자를 감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단순히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다준 시대적인 오류일까요? 수도권에서 유행하고 있는 스트리트형 상가의 진면모를 모르는 임차인들의 무지 때문일까요? 혹시 처음부터 투자가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을까요?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는 투자자들은 은행 대출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투자 금액 대비 연 5%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싶어 한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상가 매입 가격이 5억 5천이면 투자 수익률 5%를 해서 월세 230만 원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런 1년의 투자 비용 대비 월세 계산 방식이 통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장사든 프랜차이즈 체인점이든 일반 사업이든 유흥업이든 그것이 온라인 사업이든 오프라인 사업이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열심히만 하면 그런 대로 비싼 월세라도 할지라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경기 호황기가 바로 얼마 전까지 있었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들어서는 시대적인 핑곗거리가 생겨서 저마다 잠시 쉬어간다고 생각했기에 다소 높게 책정된 불균형 월세라도 감안하고 호기롭게 임차하여 장사를 시작하는 새내기 사업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냉정합니다. 팬데믹 시기가 길어지면서 온라인과 배달 사업이 호황을 맞게 되었고, 그 반대급부적인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업종은 휴지기가 길어지면서 영업을 포기하는 곳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임차인의 증가는 오롯이 임대인의 부담으로 전가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주변에도 빈 점포, 빈 상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층과 4층이 서서히 비어가더니 2021년부터는 2층까지 상가 임대라는 현수막이 붙기 시작했고, 급기야 2021년 말부터는 1층마저 빈 상가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월세는 그대로인 거죠. 한번 올라간 월세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가가 올랐다고 관리비 명목으로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제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맞춰 한국도 기준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하는 분위기이니 이자율을 반영한 수익률에 따른 월세는 또 올라갈 경향이 농후합니다. 월세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그곳의 매출액이 올라가야 월세를 감당하는데, 그러려면 방문 고객이 그만큼 늘어나든지 단가가 올라가든지 해야 됩니다. 온라인과 배달 앱에 적응한 소비자들은 예전의 소비 문화로 빠른 복귀는 외면할 것이기에 팬데믹의 보편 일상화에 따른 방문객의 급속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판매 단가를 올려야 하는데 소비자의 가격 거부 반응 때문에 쉽게 올리기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투자자의 입장이 아닌 임차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임차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월세가 이들에게 어떤 결정을 유도하게 하는지도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투자자의 상가의 임대 수익을 실현시켜주는 역할은 임차인의 역할이니 경기 침체기에는 임차인의 선택이 우선할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임차인들은 과연 월세가 얼마면 수용 가능할까요? 매출액 대비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가 한계 월세 부담액일까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경우 대부분 9평에서 12평 정도의 면적으로 분양하고요. 이 정도 규모에서는 개인 커피숍, 편의점, 세탁소, 미용실, 부동산, 학원, 돈가스, 김밥, 떡볶이 등의 분식점이나 식당 등 일반 음식점 위주로 장사를 하는 업종이 주중을 이루게 됩니다. 입점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업종이 한정되어 있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커피숍, 편의점, 마트, 일반 음식점 등 비롯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마진율은 브랜드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작게는 15%부터 많게는 26%까지 다양하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23%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평균 월 매출액을 보면은요, 프라다 같은 경우 이데아, 맘스터치, 할리스 커피, 투썸 플레이스 이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월 매출액 2,5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그럭저럭 먹고 산다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시피 합니다. 소형 매장은 보통 4인용 테이블 6개 정도 놓는데요. 4인 모두 차지는 않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인이 앉아서 각자 8,000원의 객단가를 올린다면 테이블 단가는 24,000원이고요. 6개의 테이블 1이전 수입이 14만 4천원 나오고 1 매출 60만 원을 올리려면 4.2이전 시켜야 합니다. 객단가 8,000원을 내는 손님을 하루에 75명 이상 맞이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 달에 26일 영업을 한다면 월 매출 1,560만 원이 나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이게 작은 매장에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식사 시간은 한정된 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매장에서 이 정도의 손님을 소화시키려면 홀 안은 정신없이 돌아가는 매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일반적 음식점을 운영해서 한 달에 1,560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면 재료비와 직원 인건비, 매장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영업주는 통상적으로 수익률 23% 정도의 358만 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이 중에서 월세를 내고 남는 돈이 임차인 본인의 인건비에 해당되는데 또는 순수익에 해당되는데 여기서는 358만 원에서 월세 230만 원을 빼고 나면 128만 원이 임차인의 수입인 셈입니다. 이마저도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내고 나면 오히려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좁은 매장에서는 손님을 더 받기도 어려운 구조고요. 손님이 많아진다면 직원을 더 구해야 하는데 추가되는 인건비가 수익을 감가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12평의 상가에서 일매출 60만원, 월 매출 1,560만 원을 올리는 매장이 있다고 하면요. 수익률 23%에 상당하는 358만 원이 월 수입이고요. 이 중에서 월세를 빼야 임차인의 수익인데 월 매출 10%에 상당하는 150만 원이 한계 월세 부담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겨우 임차인은 208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월세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본다면 2.5 영업일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해당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요. 월 매출 1,560만 원을 올린다면 임차인의 수입은 월 매출 23%인 358만 원 정도고요. 이 중에서 월세 150만 원을 낸다면 점포 사업자 임차인의 순수입은 208만 원이고요. 이는 사업주의 수입이 2022년 최저임금 월급이 191만 4,440원 수준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평소에 잊고 살던 부가세와 소득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월세 150만 원은 한개 부담액일 뿐이고요. 통상적으로 9평에서 12평의 점포에서 2022년 3인 기준의 최저 생활비 251만 6,821원이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수준을 감안한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감당 가능한 월세는 110만 원 이하가 설득력을 가질 것입니다. 이는 오롯이 임차인의 입장에서 옳차임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상가 매수 가격이 5억 5천만 원의 상가를 매입해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10만 원을 받는다면 수익률은 얼마를 벌까요? 월 110만 원에 12개월 1320만 원, 수익률은 2.4%이고요. 처음에 기대했던 수익률 5%와는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는 대출 이자보다 낮아서 이런 구조에서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는커녕 대출을 받는 것이 오히려 손실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경우는 잘못된 투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홉 평에서 12평의 점포에서 임차인의 감당 가능 월세 110만 원으로 임대인의 상가 매수 가격을 추정해 보면요. 수익률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추정 매매 가격은 2억 6천만 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수익률 3%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추정 매매 가격이 4억 4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최소 3% 정도의 수익률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12평의 상가를 5억 5천만 원에 분양받을 것이 아니라 4억 4천만 원 이하로 매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겨우 투자 수익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금리 시대에 접어드는 최근에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익률 5%에 상당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매 가격이 2억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날이 갈수록 격해지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충돌, 미국과 유럽연합 대 러시아의 격돌 등이 몰고 올 스태그플레이션을 필두로 한 경기 침체를 비롯한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총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비싼 상가 매입비를 지출한 투자자의 희망을 충족하기 위한 임차인의 월세 감당력은 당분간 균형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상가가 됐든 건물이 됐든지 간에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배후의 상업인구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고요. 상권보다는 입지를 검토해 봐야 하고요. 투자 수익률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경우 최소 700세대 이상 확보되어야 기본적인 유유소유가 존립하고요. 이 경우는 상가 수는 5점포 이내여야 됩니다. 가령 아파트 500세대 정도의 단지 내 상가가 7개 점포라고 하면 이곳에서 살아남을 업종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희망적인 투자 수익을 충족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여수시에서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경우 세대수에 비해 점포수가 너무 많다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양가격은 평당 3천만 원에 상당하기에 입주 후 상당 기간 동안 어느 단지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빈 점포로 애타게 임차인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면서 배후에 유효성 있는 수요자들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그곳에서 어떤 업종이 적합한지도 안 알아보고 분양 상담사들이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주변 지인들이 얼마를 투자하면 매달 얼마의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만 믿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다면 팬데믹, 미중 패권, 미국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임차인 없는 상가를 이자만 부담하면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도 모르는 손실의 시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상 여수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였고요. 여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오션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직접 방문해서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